네, 안녕하세요. 멋쟁이 윤쌤입니다. 자, 이번 코너는 선배 연기자와의 인터뷰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회사 없이 단역부터 주연급까지 올라가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님을 모셨는데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배우분 활동명은 어떤 거죠? 네, 작년까지 차민혁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예 개명을 하고 본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현승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정보가 검색이 되나요? 네, 차민혁으로 활동할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앞에 있었는데 이현승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좀 생각보다 뒤에 있어서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네. 자, 그 일단 질문을 좀 제가 드릴 건데 먼저 전공하셨나요? 네, 부산에서 연극과로 전공을 했습니다. 아, 연극과 전공을 하셨고 소속사는 혹시 지금 있나요? 아니요, 소속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활동할 때까지 소속사 없이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모든 지망생들이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단역부터 시작해서 주연까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역부터 시작해서 서브 주연급까지 올라가서 촬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단역부터 시작해서 분량이 많은 서브 주연까지 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음, 누구나 어떤 배우든지 다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주연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조금 더 내가 안정적으로 좀 시간이 감에 있어서 발전하는 배우의 모습을 꿈꾸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단역을 시작을 해서 이미지 단역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마디만 있는 일회성 단역도 많이 하고 아직까지도 일회성이나 아니면은 뭐 회차가 적은 단역도 자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뭐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이제 자기 컨트롤을 좀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운이 좋아서인지 조연도 한 번씩 해보고 그다음에 회차 많은 고정도 가끔씩 해보고 하면서 저 자신을 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연기하면서 지망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해가 바뀔 때마다 발전이 되는 부분을 못 느낄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매년 매년 발전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연극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공도 해보셨고 연극 연기와 카메라 연기 이제 보통 지망생들이 막연하게 카메라 연기하면 뭔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연극과 카메라 연기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부터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냥 뭔가 이렇게 틀에 갇혀진 채로 이렇게 조그마한 프레임 안에서 연기하는 거하고 자유롭게 뭐 모든 신체를 다 써가면서 관객들하고 호흡하면서 연기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배우 입장에서는 좀 더 똑같지 않나. 결국에는 브라운관을 넘어서든 아니면은 뭐 무대에서 이제 관객석을 향해서든 에너지를 줄 수 있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네, 연기 본질은 똑같지만 카메라 앞에서 아무래도 사이즈에 맞춰서 제약된 연기를 펼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촬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지망생들이 생각할 때 카메라 연기 하면은 연기하는 걸 카메라로 찍고 보는 거 카메라 모니터링 연기를 그냥 카메라 연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 블러킹 연기라고 해서 타이트 바스트 샷에서 시선 처리, 목 하나 움직이는 거, 뭐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안 삐져나가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블러킹 연기를 좀 배운 게 실제 촬영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됐죠. 이게 뭐 도움이 됐다기보다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연극 무대에서 움직임하고 카메라 앞에서 움직임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무대에서 고개를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움직이는 것 같고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또 카메라 연기라서 좀 더 과하지 않고 적당선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거기다가 감정도 흐트리지 않고 이거를 유지하면서 하는 그 블락킹 훈련은 배우라면은 카메라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학교나 아카데미 이런 데선 사실 이 디테일한 블러킹 연기, 카메라 블러킹 연기를 배우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찾아서 미리미리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은 단역할 때와 좀 분량이 많은 주연급 할 때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뭔가 호흡 면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단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의 뭐 하루 전에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길어봤자 한 며칠 주기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 부분만을 쪽대본처럼 받아서 외워서 그냥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관계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뭐 고정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도 나름 조단위까지 이게 활동을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도 이해하고 분석도 필요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 입장에서는 좀 오랫동안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확실히 조금 더 보람도 있고 조금 더 내가 뭔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겠죠. 이제 이 부분에서 보통 단역 연기가 있고 분량이 많아지면 이제 조주연급 연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단역 연기할 때 주연급 연기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를 연기할 때 쓸데없이 이제 더 선을 넘어서 연기할 때가 가끔 있는데, 물론 이제 단역 배우들은 열정을 불태워서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 감독님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이 단역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그게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떤 임팩트적인 역할이 아닌 이상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 경찰, 변호사 이런 역할이 있다면은 정말 의사처럼 보여야 되고 그냥 변호사처럼 보여야 되고 그냥 정말 검사처럼 보여야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그들 이제 제작사 분들도 별로 원하진 않지만 내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고 욕심이잖아요. 이거를 표현하고 싶고 조금 더 내가 분석했을 때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해서 연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전체적인 틀을 보고 계시는 연출이나 아니면은 PD님께서는 이게 좀 튄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죠. 흐름을 깨거나 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역 연기할 때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끄럽게 지나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하우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죠. 네. 최근에 촬영한 작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촬영은 잘 마무리됐나요? 아, 네. 이번에 이제 MBN에서 특집 드라마로 방송했던 단막극 니캉네캉 촬영을 부산에서 올로케로 촬영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브 주연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올로케 촬영이면 부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다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막상 TV로 이제 좀 분량이 많은 배역을 좀 보셨을 텐데 기분이 어땠나요? 생각보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작품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처음으로 이렇게 좀 분량이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미니 시리즈하고는 틀리게 한 회차만 있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 연기만 확실히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고 아무래도 어떻게 캐릭터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를 좀 중점으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오디션 볼 때 혹시 오디션 많이 보셨을 텐데 오디션 보다 보면 합격했을 때가 있고 불합격했을 때가 있는데 합격했을 때만의 어떤 기분이랄까 후기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진짜 상황마다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이 오디션을 굉장히 제 나름대로 잘 보고 느낌도 좋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올 때도 많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거는 망쳤다 싶었는데 연락이 와서 촬영을 해본 적도 있고요. 뭐 오디션 자체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오디션 볼 때마다 다른 거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연기에 네, 집중해서. 본인 연기에 집중해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또 다른 보여드릴 거를 또 준비해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지. 요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긴장이 더 되고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더 압박감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디션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보여줄 거리가 많으면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이점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활동을 어쨌든 계속 하고 계신데 현재 출연료는 회당 얼마인가요? 이제 작품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뭐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받았던 많이 때 받았을 때는 100만 원 정도. 회당 100만 원.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신인들이 보통 한번 단역 출연 나가면 2, 3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정했을 때 사실 회당 100만 원이 지망생들한테는 어찌 보면 목표예요. 그걸 또 넘어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또 지금 위치에서 고민사항 이런 것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고민사항이 또 지금 뭐 신인들의 위치에서도 있지만 활동하고 있는 배우, 기존 배우한테서도 고민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틀리게 이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제일 큰 게 그거죠.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 뭐 어떤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단발성으로 단역을, 일회성 단역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사는 의사처럼 보여야 되고 뭐 경찰은 경찰처럼 보여야 되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캐릭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혀서 연기를 끝까지 펼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같은 연기 뭐 하다 보면은 작품 제목만 틀리지 나는 항상 여기서도 의사고 저기서도 의사고 막 이런 식으로 촬영을 좀 자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연기가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내 자신이 다른 거를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통해서 오디션을 당연히 많이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본인을 훈련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뭐 캐릭터를 발전시킨다든지 나 자신이 캐릭터화가 된다든지 약간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병행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일반 또 연기를 시작하는 지망생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실연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실연자 협회를 가입해야 재방비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실연자 협회 가입하셨나요? 네, 저는 지금 가입된 지 오래됐죠. 그럼 재방비를 받고 계시는데 재방비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게 방송사마다 좀 틀리기도 한데 이게 종편에 따라서 뭐 또 공중파에 따라서 나오는 횟수도 틀리고 이게 많이 받을 때는 한 방송사에서 한 200에서 그 300 정도. 정도 엄청 생각보다 받을 또 때도 많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네. 일단 실현자 협회를 가입하려면 뭐 따로 가입비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지금은 얼마인지 저도 확실하게 액수가 잘 최근 몇 년 모르겠는데 전까지만 해도 30만 네,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가입했을 때까지만 해도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는 배우를 꿈꾸고 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작품 안 하고 있더라도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회비는. 일단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가는 거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계속 이제 하시게 되실 경우에는 재방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 지망생들한테 연기 시작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작품이 많지 않아서 힘든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플랫폼도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그 방송 플랫폼도 많아졌지만은
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프로필 투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에 프로필 등록이라든지 이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연기 영상, 출연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뭐 자유 연기를 올릴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놓은 플랫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름대로 일찍 시작을 했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품을 하지 못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첫 단추만 잘 끼워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실력에 따라서 본인 기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일단 자유 연기든 뭐 조그만한 뭐 어떤 단편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일단 영상을 자기만의 어떤 완벽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술술 잘 풀릴 테니까 너무 큰 딜레마나 고민에 빠지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이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지망생들이 작품 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기다리고 지쳐서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간을 잘 버티시면 나름대로 연기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잘 버티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배와의 인터뷰 많은 시간 할애해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멋쟁이 윤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